안녕하세요. 홈톤 민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톤 민명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 컨텐츠 이어서 이제 정신 컨텐츠 찍는데요. 안녕하세요. 홈톤 민명기입니다. 오늘은 정신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우울증을 하셨어요. 정신지체 장애 상급이고요. 저는 보호자였죠, 보호자. 그래서 어릴 적서부터 보호자 역할을 좀 했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환청이 들리셔서 혼잣말을 하세요. 좀 많이 심하게. 그리고 또 뭐 좀 쌀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든지, 좀 안타까운 면모를 좀 어릴 적서부터 쭉 보아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름 그래도 효자 역할을 좀 하다,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 이제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이 아니라 이제 뭐 저절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 자궁에 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그 전서부터 계속 아파오셨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방치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머님이 얼굴이 하얗게 되셔가지고 되게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멀쩡하실 때죠. 근데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뭔가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자식한테도. 그 마음은 아는데.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자궁에 혹이 있는 걸 알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분한테 수술을 받고 괜찮았죠. 예. 수술은 이제 잘 끝났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약해지면 정신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차인표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뭐 닥터 이식균가 뭐 하여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감독이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테마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 속에서 자꾸 환청이 들리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 그냥 다 가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있고요. 제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도 그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죠, 어머님의 그런 면모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이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행복하게 좀 한 달이라도 이렇게 좀 평범하게 남들과 똑같이 살다가 이렇게 계셨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좀 노력을 해서 어머님이 그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술이 취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그 술을 깨워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고, 몸도 컨디션을 또 좋게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이걸 다 복합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운동한 힘이 없다면 에너지 발생되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드리고, 그래서 에너지 음료도 드리고, 운동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많이 완화가 됐을 때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뭐 제사 지낼 때 친척 집에 외가 쪽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도 저희 어머니의 그런 면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영화에서도 막 훈수를 두잖아요. 그 치매에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제일 힘든 것이고, 그런데 뭐 친척들이 툭 놀러 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격으로 친척들도
이 보호자로 평생을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또 꼭 가까이 매일같이럼 이렇게 일어나서 생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겪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대화를 해 보고 친척들이나 뭐 이모나 뭐 여러 삼촌이랑 대화를 해 봤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장애자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라는 게, 그 보호자가 정신지체 장애로 있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게 저 또한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요. 예. 좀 어렵고요. 예. 왜냐면 이게 소통이 조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끔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저도 그 정신과 약을 먹어 봤어요. 좀 3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약한 약이 있고 중간 약이 있고 센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드시면 심하면 정신과도 입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못마땅해 해 가지고 어머니를 인제 좀 잘 케어를 했죠. 근데 제가 케어 못 했을 때는 우리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그 정신과에 보낸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제가 없을 때 정신과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를 또 다시 이렇게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케어를 정상적으로 시켜 놓고, 그러니까 약을 안 드시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문제가 좀 안 좋아져요. 예. 근데 인제 저는 그거를 인제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요령과 노력을 알기에, 예,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인제 케어를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신 콘텐츠가 저의 어떤 사명감으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직 현대의학에서 이게 뭐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약을 제가 먹어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소주 7 병에, 예, 보편적인 사람이 막걸리 한 3 통에 양주 1병 먹었을 때 그 술병 있잖아요. 이렇게 딱 벽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어지러움증이 심각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예. 제가 일부러 먹어 봤거든요, 어머니 약을. 엄청 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매일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예. 깨어나서도 졸린 상태로 이렇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연예인이 뭐 자동차 사고 났는데 그 정신과 약을 먹어 가지고 사고가 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또한 저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항상 예방이 좋습니다, 예방. 예.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큰 수술을 받으면 그와 같은 정신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멀쩡하셨거든요.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제가 인제 또 라이브를 하게 되면 같이 소통하면서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울이라든지 요즘엔 또 뭐 그걸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생 사는데 우울해 본 적이 왜 없을까요? 혼자 사는데 많이 답답해서 뭐 혼자 울어보기도 하고, 뭐 외로운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척도를 뛰어넘으면 이 사람이 내공이 세져요. 예. 그것도 단계가 있는데 잘 순서대로 인생을 순리적으로, 그다음에 끊임없이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 내가 몰랐던 답을 알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해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공도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많이 욱한 편이었어요, 어릴 적서부터.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예. 원래 헬스하는 사람들이 이게 힘쓰는 걸 좋아해서 좀 욱하는 면모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다스려야죠. 제가 칼을 만지는 사람이면 그 칼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듯이 인생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뭐 욱하는 거 아니래도 또 너무 소극적이라서 또 이게 우울하고 공황 장애가 오고 답답하고 예. 그런 면모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한테 희한한 능력이 조금 생겼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영화에서나 어디에서도 뭐 이렇게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저도 그런 건 뭐 믿지는 않거든요. 믿지는 않는데 저한테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요. 귀신은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 그 증세가 이 사람이 심각 단계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일반인들이 지금 이분이 심각한 단계인지 아닌지를 보입니다, 제가. 저도 알고 싶지가 않은데 어머니 보호자로서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저절로 보여요. 남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게 보여요. 그 증세분들이. 뭐 한 가지만 예시를 좀 굳이 들자면 이 손톱 있죠. 되게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손톱 뜯고 불안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그런 것처럼 저절로 연구가 되고 저절로 그 사람들이 이 귀신이 보이는 것 마냥 우리 어머님의 증세가 빗대서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이상한 저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솔직히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 사명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금도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남들한테. 대국민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뭐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 정신과를 가서 약을 타러 가면 상담 이렇게 길게 해주지도 않아요. 약만 처방해주고. 전 요거 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자질로 무슨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전 이해 형성하기가 지금도 힘들고요. 많이 이 정신지체가 장애가 의학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예. 근데 그게 미지의 세계라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사 선생님도 이론적으로 뭘 배워서 거기에 계시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진짜 살아보지 않고 보호자로 있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몰라요. 네. 제가 이 단 한 편의 컨텐츠로 이 정신을 논할 수가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거는 라이브로 운동, 건강, 정신 컨텐츠로 시청자님들한테 무료로 좀 컨설팅 해드리고 뭐 필요하신 것이 있다든지 또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대화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저 또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신 콘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예!